안녕하십니까 부모님 반갑습니다. 네, 전진영 원장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해 볼 거는요 24학년도 영지원 준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지원 분야를 갖다 이렇게 한번 나눠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수학을 지원하면 어떤 학교에, 과학을 지원하려면 어떤 학교에, 또 소프트웨어 지원을 갖다 하려면 어떤 학교에 지원을 갖다 해야 될지 그 부분을 이렇게 살짝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24학년도 가장 기대가 되는 영재교육원이 어디야? 이렇게 물어본다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23학년도에 안식년을 가졌던 한양대학교 영재교육원이 저는 가장 기대가 됩니다. 왜? 거기 안내문에 나왔던 것처럼 금융공학, 즉 금융수학에 관계되어진 부분들이 탑재가 되어진 영재교육원이 나온다면 정말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거기에 우르르르르르 또 몰리지 않을까요? 요새 한양대학교가 급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재교육원에 대한 것들의 관심도 지금 다른 기타 영재교육원에 비해서 절대 낮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양대학교 영재교육원에 올해 발표되어지는 이 리소스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질지 정말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합니다.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수학 쪽에 관련되어진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부모님들이라고 하신다면 올해 한양대학교 8월인가요? 9월인가에 발표되어지는 내용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수학 지원자들이 이제 가야 되는 영재교육원에 대한 부분들은 어디가 있으면 좋을까요? 자, 서울교대? 네, 당연히 서울교대 영재교육원은 네, 모두들 다 가고 싶어 하는 곳이죠. 중학교 2학년 2학기 정도의 수학 선행을 갖다 하고 있으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 이번에 3학년이 이제 선발을 갖다가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4, 5학년들이 수학 분야에 지원을 할 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의 장점이 생겼습니다. 참고 삼아서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하고 한양대가 있는데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는 인문사회 영재원이긴 하지만 수학 지원자들이 가서 여러 종합적인 부분에 대한 융합사고력을 기르면서 수학에 관련되어진 부분들의 공부들을 지속할 수 있는 영재교육원입니다. 그래서 수학을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네, 고려대도 여기에 꼭 넣어주십시오. 자, 그리고 한양대 영재교육원은 네, 금융수학, 즉 금융공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게끔 되어지면 아무래도 수학에 관련되어진 부분들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중등 영재원인 연세대와 네, 서울대는 제외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지금 현재 중등 영재원의 경우에는 지금 서울교대가 초등부에 관계되어진 부분으로 변신한 만큼 1차 영재교육기관, 2차 영재교육기관 이렇게 해서 약간 구분되어지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1차 영재교육기관에서 수학 지원을 갖다 하는 경우에는 네, 서울교대, 고려대, 한양대를 선택을 해서 이 중에 맞는 영재원을 좀 골라보시는 게 훨씬 좋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과학지원 영재교육원은 네, 서울교대, 네, 고려대, 네, 성균관대,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가천대학교 영재교육원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미 출발을 해서 브릿지 전형에 대한 부분들이 실시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여기 가천대 영재교육원은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뒤로 빼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교대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제 그 수학과 과학과 정보에 대한 이 세 파트의 문제가 고르게 출제가 되어졌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그 문제들에 대한 부분들의 경향을 갖다 본다고 하면 수학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정보에 대한 부분들도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과학에 대한 부분만을 잘한다고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에 있던 그 출제, 모집 방식에 대한 부분들을 유지한다면 올해 서울교대 과학영재교육원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고려대 영재교육원, 성균관대 영재교육원은 인문사회 영재원이다 보니까 주제에 대한 부분의 이슈를 가지고서 발명이나 또 다른 탐구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케어하는 느낌의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서울교대와 고려대, 성균관대는 서로 다른 느낌으로 운영되어지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주제에 대한, 맞는 학습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영재교육원을 선택하는 것이 역시나 가장 높은 합격률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정보 또는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을 지원을 할 때 자, 숫자가 벌써 다르죠. 아까 3개, 3개였는데 여기는 네, 5개. 네, 벌써 영재교육원도 네, 이제 소프트웨어, 정보 쪽에 관련되어진 영재교육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교대나 고려대나 성균관대, 한양대,
그다음에 서울예대 이런 부분들의 영재원들이 전부 다 정보, 소프트웨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 쪽에 관심이 있거나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거나 하는 친구들이라 한다면 자, 여기 영재원에 지원을 해서 학문적인 소프트웨어 교육을 갖다 받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변에 코딩 학원이 굉장히 많지만 어떤 정보 올림피아드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순수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 부분들을 공부해서 본인들이 좋아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진로 잡아서 계속 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영재교육원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인문영재원인데요. 고려대하고 성균관대가 있죠. 사실 인문영재원에 대한 이 부분들을 추천하는 이유는 영재고 중에서 인천예술영재학교나 그다음에 세종예술영재학교, 그다음에 한과영, 그다음에 경기과영에 대한 지원들을 하고자 하는 친구들이라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재원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 융합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문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들을 다 다뤄요. 그래서 사실 다니는 영재교육원 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데가 저는 고려대 영재교육원이 아닐까. 사실 다녔던 친구들이 나왔을 때 가장 불만족스럽지 않은 영재교육원이 바로 고려대 영재교육원이었기 때문에 사실 영재교육원의 인문사회 과정으로 해서 전반적인 것들을 다 경험해 보려고 한다면, 그리고 한과영에서 장영실 전형에 또 지원을 해보려고 한다면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 선택에 대해서 절대 후회하지 마라. 그리고 만약에 합격이 되면 거리 멀다고 안 다니지 마시고요. 꼭 다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영재교육원 준비 이원화 된다는 이 말을 제가 오늘 처음 썼는데 왜 이원화라는 말을 갖다 썼냐면 일단 초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만 지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교육청 수준이 절대 대학부설 수준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는 그 부분에서 이 교육청에 대한 수준을 갖다가 넘어서려고 하면 당연히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에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근데 지원을 하고자 할 때 교육청 영재교육원을 다녔던 이력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이 대학부설로 건너오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교육청 영재교육원에 대한 이슈를 꼭 가지고 있어라. 시작을 할 때부터. 그러니까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교육청 영재교육원에 콕 집어서 12월 달에 시험에 응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초등학교 대학부설 이제 끝나고 나면 중등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에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 할 때 거기 있는 부분에서 이제 나뉘어지겠죠. 공대 지원자냐, 의대 지원자냐. 근데 사실은 이 공대 지원자냐, 의대 지원자냐라고 하는 부분을 구분을 할 때 말이죠. 어디서부터가 달라져야 되냐면 여기 교육청에서 대학부설 넘어올 때부터 달라져야 돼요. 왜? 공대에 지원을 하고자 할 때 내가 영재고라고 하는 특목고에 가기 위해서 또는 과고라고 하는 특목고에 가기 위해서 내가 영재교육원을 다녀야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떠한 코스처럼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수 코스라는 말을 갖다가 쓰는 거고요. 의대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영재고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하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그 불이익을 갖다가 감수하면서까지 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영재고 지원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영재교육원에 대한 것을 다니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25년도부터 서울대 입시가 탐구로 바뀐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탐구에 대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습득할 수 있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대학부설 영재원까지 마무리를 잘 했으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원을 갖다가 할 때 답이 없는 게임을 갖다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이런 답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답에 대한 것을 구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 저는 그 생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여기서 답이 있는 게임, 답이 없는 게임에 대한 이 부분을 갖다가 나누는 건 말이죠. 본인이 처음부터 방향에 대한 부분에 정확한 진로 설계가 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진로 설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선행학습이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누군가가 따라가면 이쪽으로 따라갔다가 시험 준비하네 이쪽으로 또 따라갔다가 자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면 학습의 색깔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의 정확한 색깔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많이 중요하죠. 그리고 많이 중요한 만큼 그것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정보의 습득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정보를 습득하려면 어디서 습득해요?
영재원 TV에서 습득해야 되는 거죠. 뭐 당연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네요. 자,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변하는 것 중에 자, 우리 수학에서 남윤희 선생님이 풀어주셨던 수학 문제를 네, 올림피아드에 있는 베테랑 선생님들이 문제를 또 풀어주실 겁니다. 올해 영재교육원 네, 이제 문제에 대한 개량부터 네, 준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부모님들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영재원 TV 애정해 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번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이만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